그동안 연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도 정작 주유소에선 사용할 수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금을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권 가맹점 주유소와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과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기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천여 명으로 신청 대상자의 47.3%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약 8,700억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의대 증원분 490명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데요. 선발된 학생은 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뒤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사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첫 해 선발 규모는 490명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씩 선발됩니다.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 단위 의료 권역에서 뽑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의 의료 현장에 남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고 대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년 동안 선발 당시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이 중심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9개 필수 전문 과목에서 전문의로 수련할 경우 수련 기간 전체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전문의 양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제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수가체계 확립,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와 여건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 의료 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의무 복무기관 목록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과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상담,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입양 신청 시스템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입양을 신청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양 신청 접수와 구비 서류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에 있어 기존 등기 우편 접수도 함께 운영하며 예비 양부모 의견을 반영해 입양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324만 가구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 응답 서비스, PC와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이 실시간으로 우회 도로를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입 차단시설 설치는 확대됐지만 운전자가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 통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통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도 알려주기 때문에 긴급히 회차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방정부, 내비게이션사와 손을 잡았는데요. 우선 서울, 대전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내년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고농도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자외선이 강해지는 이맘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존 고농도 시기인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집중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먼저 정부는 오존 고농도 지역 중심으로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 체계도 운영되는데요. 이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신속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존 수치 모델에 AI 기술을 결합한 통합 예측 정보를 활용해 오존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체험과 공연, 강연을 결합한 참여형 과학 행사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립니다. 6개 분야 40여 종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고분자 탄성볼, 행성 무드 등 우주 슬라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고요. 코스튬 퍼레이드와 가족 OX 퀴즈, 어린이 전동차 체험도 운영됩니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참여하는 특별 강연과 어린이 과학 연극 페스티벌도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은퇴한 검역 탐지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농식품부가 티웨이 항공, 손옷 펫클럽 앤 리조트와 함께 프롬 탐지견, 투 반려견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경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하는 검역 탐지견은 8에서 9세가 되면 은퇴하는데요. 이후 민간 입양이 이루어지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입양 결정을 도울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숙박과 식사, 버스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참여 가족들은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격과 생활 습관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폼과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